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민족의 명절에도 쉴 수 없는 주간 김용회. 정말 자신과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주간 김용회로 얻은 몇 가지 정보만 풀어도 여러분은 그 순간 핵 인싸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인싸템 주간 김용회. 이번 주 미쳤어요. 벌써 46화. 시트콤 프렌즈의 제니퍼 애니스톤과 가수 셀레나 고메즈, 두 사람의 나이 차는 23살인데 이런 투샷이 떴어요.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아린 캐시시안이라는 같은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제니퍼가 2월 3일에 인스타 스토리로 아린의 53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엔 제니퍼, 아린, 셀리나가 같이 찍혀있죠. 제니퍼는 과거 인터뷰에서 셀리나는 천사 같고 늘 나를 응원해준다 라면서 극찬을 한 적이 있었고요. 셀리나는 제니퍼가 가끔 나를 집에 초대해줘서 제니퍼의 피자 오븐으로 피자를 구웠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어요. 의외의 우정도 좋지만 피자 시켜 먹고 싶네요. 얼마 전 가수 시아가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죠. 영화 제목은 뮤직이고 2월 12일 미국에서 개봉했습니다. 주연인 케이트 허드슨은 약물 중독을 극복해야 하는 언니 역이고 여동생 역을 매디 지글러가 하는데 자폐증 환자로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이 영화의 주요 테마로 이번 골든글로브상 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주목도 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표현과 캐스팅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되고 있는 게 매디 지글러의 캐스팅이에요. 매디는 시아의 노래 중에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보셨을 히트곡 샹들리에 뮤비에 댄서로 출연해서 일약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디는 자폐증 증상이 없음에도 자폐증 환자를 연기한다는 이유로 에이블리즘이라고 하죠. 비장애인 시각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하는 그런 게 아니냐 라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아는 작년 11월에는 실제로 자폐증을 겪는 여성과 일을 진행하려고는 했는데 그녀가 불쾌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디를 캐스팅했다 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1월 13일에 토크 프로그램 더 프로젝트에 출연했을 때는 주장을 바꿔서 에이블리즘을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더 난리가 났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작품 속에 매디가 몸을 구속당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본 자폐증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구속을 당하는 것과 구속을 하는 것 모두 자폐증 환자에겐 위험성이 있다며 지적을 했고요. 2월 4일에 시아는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이 작품은 어떤 경우에도 자폐증을 겪는 분들께 구속을 허용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폐증 커뮤니티에 사과됐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물 직후 시아는 트윗 계정을 삭제해서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고요. 인스타그램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영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토르 신작을 촬영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 머물고 있는 나탈리 포트만이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찍힌 사진이 화제입니다. 배가 조금 나와 보여서 임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탈리는 2009년에 블랙스완 촬영 중 알게 된 남편 벤자민과 두 자녀를 두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임신이라면 이번이 셋째가 됩니다. 축하할 일이죠. 지난 5회 에반 레이첼 우드가 미성년자 때부터 사귀던 마릴린 맨슨이 자신에게 했던 몹쓸 짓을 고발했었죠. 그러자 다른 피해자들도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에는 마릴린의 전처인 디타 본티즈가 저를 걱정해주시고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입을 떼더니 마릴린과의 결혼 생활은 에반 레이첼 우드가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죠. 주변인이 나선다는 것은 무엇? 이 일이 이미 커졌다는 것. 그 다음 A가 나섰죠. 주간 김용회 보시는 분들께서는 왜 A인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A는 트위터에 마릴린 맨슨에 대한 뉴요커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아직 이 트렌드를 못 봤어? 다들 욕실벽에 태그를 붙이고 싶어 하니까 뉴스에 별 생각들이 없으려나? 여기서 목소리를 내는 건 에반과 나뿐만이 아니야. 이제 무시할 수 없겠지?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마릴린이 제이의 딸인 릴리의 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미 편이 갈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반이 이번엔 자신이 차별을 받았었다는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마릴린 맨슨이 자신을 경멸하듯 JEW라고 불렀고 일부러 알파벳으로 읽을게요. 이게 유태인을 나쁘게 부르는 호칭이죠. 화가 날 때는 내 침대 옆 테이블에 나치 마크를 새기려 했다네요. N자로 시작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여러 번 들었다고 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냥 웃고만 있었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반의 어머니는 유대교 신자였고요. 에반도 그런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개종을 했습니다. 에반의 고발에 대해서 미국 피플지는 마릴린 맨슨 측에 코멘트를 요구했으나 대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에반은 현재 마릴린 맨슨의 아내 린제이 유시크를 경찰에 고발하려고 작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에반에 따르면 린제이는 어떤 사진을 공개하겠다면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의 사진은 에반이 미성년자이던 당시 라스베가스 쇼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 사진이 대충 뭘 의미하고 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에반은 린제이가 자기를 노리고 내 사진을 찾아다녔으며 어떤 제보자가 그걸 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사를 들춰서 저격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 매체들은 린제이에게도 코멘트를 요구했는데 이쪽도 별 답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째 점점 개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와중에 픽사의 애니메이션 소울의 음악 감독 트렌트 레즈너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마릴린 맨슨을 비난해왔고 그와는 25년 전에 갈라섰습니다. 당시에도 말했듯 맨슨의 자서전에 쓰인 나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며 난 그 책이 나왔을 때 분노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1998년에 출간됐던 마릴린 맨슨의 자서전에 90년대의 트렌트 레즈너와 자신은 약이나 술에 취한 여성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렌트는 자신이 언급된 이 부분에 대해 완전 날조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자서전 이후로 두 사람은 앙숙이 됐고 기회만 있으면 서로를 까곤 했는데 이번에도 나서게 된 것이죠. 엠마 왓슨의 약혼설이 돌고 있습니다. 코시국에 적어도 사랑만큼은 찾은 엠마. 이미 남친 얼굴도 알려져 있어서 나름 납득이 가긴 하는데요. 2월 4일에 남친은 레오와 LA에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반지가 눈에 보이시죠? 그것도 왼손 약지의 말입니다. 우리의 그 다음 궁금증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2013년 다크월드 때부터 촬영 때는 늘 붙어있는다는 크리스 햄스워스의 스턴트맨 바비 홀랜드 행턴이 얼마 전 호주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이 크리스의 육체적 변화에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가 엄청나게 벌크업을 해서 인스타에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래 나는 지금부터 이 친구와 동일한 몸 크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크리스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크리스 프렛이 안녕 친구 아까 내 트레이너들한테 들었는데 너 운동 좀 그만해라 왜냐면 우리 같은 영화에 출연하는 거잖아 네가 그런 외형을 하고 있으면 내 담당 트레이너가 날 네 옆에 세우고 싶지 않을 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도 체중을 무진장 올리고 있어 고맙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7일에 플로리다 템파베이 레이먼드 제임스 스테디움에서 제55회 슈퍼볼이 개최되었었죠. 여기서 위켄드가 엄청난 쇼를 보여줘서 지난 한 주 내내 화제였습니다. 6개월이 넘게 팀과 원격으로 통신하면서 쇼를 준비했고 스테이지를 더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한화 80억가량을 자비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의 메인 무대를 장식했던 위켄드는 고교 중퇴 후 노숙자는 아니고 노숙자처럼 살았다는데요. 이제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됐네요. 제가 봤던 슈퍼볼 쇼 중에 정말 최고였고요.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an Not Feel My Face라는 곡의 퍼포먼스를 할 때 이 장면을 두고 제목 배틀이 열렸는데요. 한 네티즌은 슈퍼에서 미아가 돼서 엄마를 찾을 때 또 다른 네티즌은 200만원짜리 수표를 찾는 중 그리고 또 어떤 네티즌은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피자의 시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네요. 그리고 한때 잠깐 트위터에서 위켄드의 본명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본명이 아벨 맥커넨 테스파예인데요. 트위터에서 아벨이라는 이름이 트렌딩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켄드의 스펠링에서 E가 빠진 이유도 알려드리자면요. 실제로 동명의 밴드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최고의 부호이자 트위터 한 줄로 세상에 없던 일을 벌어지게 만드는 일론 머스크가 아들과의 사랑스러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일론은 이 아이의 이름이 XSHA12라고 적었는데 그 이후 캘리포니아주 법 때문에 숫자를 알파벳 표기로 바꿨죠. 그래서 XSHA12 머스크라는 이름이 현재 플레임입니다. 애칭은 X라네요. 일론의 아이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제는 정리가 되시죠. 그냥 X. 저스틴 비버의 새로운 차 때문에 난리네요. 저스틴은 지금까지 여러 차를 몰아왔는데 이 디자인은 흡사 우주선 같은 미래에서 온 디자인.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차는 롤스로이스 레이스라는 차종의 커스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컨셉 전기차로 발표된 103EX를 모델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요. 저스틴의 차는 희한하게도 전기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커스텀을 한 세상의 유일무이한 차가 아닐까 싶네요. 가십걸의 첫 패스 에드 웨스트 위기 틱톡에 나타났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TikTok, tell me you've watched Gossip Girl without actually telling me you've watched Gossip Girl. I'll start. 킴 카다시안과 카니에 웨스트의 7살 난 딸 노스 웨스트가 그린 유화가 화제죠. 어떠세요?
참 쉽죠? 이게 7살짜리가 그린 그림이라고 라면서 인터넷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의심의 눈초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에 이 애가 그림을 그릴 때는 비디오로 촬영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본인이 본인 계정으로 올리면 될 거야. 라고 말하자 애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냐면서 비슷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엄마인 킴이 나섰습니다. 내 아이에 대해선 못 참지. 까불지 마라. 내 딸아이와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유아교실을 수강하고 있고 이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 몇 주가 걸릴 정도로 열심히 그렸어.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는 엄마로서 아이의 노력을 나누고 싶었거든. 실제로 그림을 그린 사실관계는 생각지도 않고 어른들이 멋대로 쓴 기사를 미디어나 SNS를 통해 보게 되잖아. 아이들이 멋진 일을 하는데 왜 굳이 비난하려 할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끄러울 일을 자초하지 말고 모든 애들이 훌륭하게 자라도록 해줘야지 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게 어떤 의미던 말이죠. 그 드라마판 조엘 역의 원더우먼 1984,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의 페드로 파스칼, 엘리 역의 벨라 램지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두 배우 다 왕좌의 게임에 등장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팬들이 몹시 흥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라오어 파트 2 콜렉터즈 에디션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힘내십시오. 나네. 그리고 얼마 전 페드로가 인스타그램에 자기 동생 룩스 파스칼의 사진을 올리면서 성원을 보냈거든요. 페드로의 동생 룩스는 트랜스젠더로 페드로는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아티스트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 나의 인격을 형성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가족애를 드러냈고요. 페드로 역시 지금 동생이 행복해서 자기도 좋고 앞으로도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의 지나 카라노가 디즈니로부터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배우가 그동안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긴 했으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취급과 나치시대 독일에서의 유태인 취급을 비교하면서 한번 여론의 불이 확 붙었고요. 패브릭 마스크로 얼굴과 머리를 덮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마스크를 싫어한다는 의견도 밝혔으며 얼마 전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에선 파이어 지나카라노를 해고하라 해시태그가 퍼져나가기도 했었죠.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디즈니와 루카스필름은 지나의 해고를 발표합니다. 지나 카라노는 더 이상 루카스필름에 고용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고용될 계획이 없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문화 및 종교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다른 이들을 헐뜯는 것으로 혐오스럽고 용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디즈니 플러스 측은 지나 카라노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스핀오프 드라마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디즈니의 주주 설명회에서 발표까지 예정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2주 전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 전면 백지화됐다고 합니다. 만달로리안 시즌3는 올해 말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캐릭터를 그냥 빼버릴지 대역을 넣을지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페리스 힐튼이 충격적인 과거를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기 한참 전인 18살 당시에 유타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재활을 돕는 컨셉의 기숙학교 프로보 캐년 학교에서 약 11개월을 보냈다죠. 그때 학교 직원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는 걸 다큐멘터리인 This is Paris에서 고백하면서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이런 학교들을 위한 법률적인 규제가 없어서 이런 걸 만들자는 토론도 벌어졌고 여기에 페리스도 직접 가서 증언도 했습니다. 페리스는 현장에 있던 유타주의 상원위원회를 향해 이 학교는 구속되고 있고 맞고 벽에 부딪히고 쪽으로 늙힘을 당했다. 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일 당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페리스는 몸이 마비되고 나른해지며 상시 피곤해지는 약을 먹으라고 강요받았으며 바깥 공기와 태양빛을 11개월 동안 볼 수 없었고 프라이버시는 제로, 목욕과 샤워를 할 때도 매번 감시를 받았다며 내가 가족과 소통할 때는 모두 감시하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족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이 모두 차단되어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단도 일절 없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 말을 하기가 정말 무섭다면서 때때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페리스는 그래도 저나 다른 겪었던 일들을 지금까지도 있다고 생각하면 밤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진짜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학교의 주인은 바뀐 상태로 이전 소유자 시절의 일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화가 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세뱃돈 받은 걸로 레고 사러 갑니다. 얼른 일어나서 맛부하시고요. 맛있는 브런치. 저도 행복한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만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영상 깎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